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초록연필 김여진입니다. 저는 그림책을 사랑하고 창작하는 모임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회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 상신초등학교에서 그림책과 어린이책을 매개로 아이들과 즐겁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초록연필 여진쌤의 그림책 소풍, 여러분 오늘도 제가 어떤 주제로 그림책 3권 준비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달콤 쌉쌀한 노동 그림책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당연하고요. 저도 그런데요. 점점 그림책의 매력에 더 많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재 혹은 뭐 아이를 키울 때 사용하는 육아의 도구로서 그렇게만 그림책을 사용했다면 요새는 다양한 주제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예술로서 그림책이 좀 더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주제는 그림책에 안 어울리겠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림책에만 어울리는 소재란 게 따로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해 한 해 다르게 기상천외한 그림책으로는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소재들이 더 많이 그림책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림책 볼 때마다 뭔가 벅차오르는 이런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노동을 다각도로 다룬 그림책 3권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달콤 쌉쌀한 노동 그림책 제가 준비해온 책은요, 바로 어린 노동자와 희귀금속 탄탈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탄탈이라는 금속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모르실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게 사실 더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사실 이 그림책을 접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거든요. 프랑스어 원제입니다만 세모아 탄탈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번역하면 나야 탄탈 이런 제목입니다. 몰라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그런 금속이긴 하지만 사실 몰라서 안 되는 금속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 이 금속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아주 희귀 금속이고 아주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 데서나 나는 건 아니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많이 나는 편인데 그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라고 해요. 가장 이런 좀 어려운 또 좀 위험한 이런 노동의 현장에 슬프게도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것은 어린이들입니다. 이 책은 아동노동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그림책 직접 펼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앙드레 마루아가 글을 썼고요. 줄리엔 카스타니에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면지는 붉은색이고요. 이 색깔도 잘 봐주시면 이 작가가 주로 사용하는 색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표제지 어린 노동자와 희귀금속 탄탈 한 번 더 읽어주고요. 이 그림책은 몇 가지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탄탈이라는 금속이 1인칭 화자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 탄탈에 관련된 노동에 종사하는 아이들을 만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노르베르라는 아이고요. 콩고 광산에서 일하는 애입니다.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색깔 말씀드렸는데 약간 석화나 느낌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죠. 이 제한된 색깔만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이 들고 경각심을 들게 만듭니다. 주로 사용하는 색깔은 여기서 붉은, 빨간색, 검정색, 흰색 같은 색깔들입니다. 텍스트가 좀 많아서요. 제가 설명으로 진행해 드릴게요. 우통을 벗은 아이가 지금 헤드램프를 쓰고 이제 금속을 캐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탄탈이라는 금속이 주인공이고요. 의인화해서 그 아이도 금속도 말을 합니다. 열심히 이제 이 노르베르라는 어린 남자아이가 이 금속을 캐고 있는데요. 탄탈 금속이 이 소년에게 말을 겁니다. 얘는 콩고에 사는 애예요. 금속은 아직은 자기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너 왜 자꾸 나를 때리는 거야? 근데 금속의 입장에서 자꾸 두드려 맞으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애한테. 애가 처음에는 어디 보이지 않는 어떤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좀 놀랬다가 나중에 이제 받아들여요. 돈 벌려고, 아님 내가 왜 이러겠어? 애가 이제 돈 벌려고 이렇게 내가 한다 대답을 하고요.
나를 캐가면 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이제 금속이 되물어봐요. 참 굉장히 판타지적이면서도 너무 현실을 다루었죠? 이제 알려줘요. 이 노르베르라는 소년이 이 금속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너를 탄탈이라고 불러. 너는 아주 희귀한 금속인데 너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 그래서 넌 아주 비싼 값에 거래돼. 비싼 값에 거래되지만 이 아동노동에 종사하는, 종사라기보단 착취라는 말이 어울리겠네요. 이 어린이들한테 떨어지는 돈은, 이 페이는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속이 이제 이 노르베르라는 소년이 알려주니까 내가 탄탈이라는 금속이구나. 굉장히 귀한 거고 비싸게 거래돼서 다들 나를 캐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돼요. 여러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이 시기가 언제야? 물어봐서 21세기라는 것도 이 소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계속 여기 콩고 광산에 머물지 않겠죠? 여기서 캐내져서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콩고를 떠나서요, 바다 건너 멀리 이제 중국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난 소년의 이름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파트가 나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마트폰 공장에서 일을 하는 루안이라는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또 말을 걸죠. 아이가 쉬지도 못하고 계속 공장에서 이제 탄탈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금속이 이 루안이라는 소년에게. 너 이 일을 하루에 몇 개나 하는 거야? 전기 회로 안에 탄탈 금속을 집어넣는 아주 단순 노동입니다. 수백 개? 수천 개?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 일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거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너 아주 돈을 많이 벌겠네? 라고 이제 말했는데, 이 루안이라는 소녀는 피식 이제 웃기만 해요. 아주 적은 돈을 이제 보수로 받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금속이 보니까 이 소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자리에. 여기저기 왜 빈자리가 많아?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무심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일 자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구들의 자리야.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린이 노동 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지만 외국에서는 어린이 노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많을 뿐더러 노동시간, 적절한 노동시간조차 당연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콩고라는 그 나라에서 광산을 거쳐서 중국의 스마트폰 공장까지 일단 탄탈이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완제품이 되어서 이제 소비자 손에 가게 돼요. 우연히도 이 노르베르를 거쳐서 루안이라는 아이의 손을 거쳐서요. 토마스라는 어린이의 이 스마트폰이 된 탄탈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기 정확하게 어떤 나라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네, 토마스, 놀라운 스마트폰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로 추정되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 나쁘지 않은 집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아이한테 스마트폰으로 전달이 된 거죠. 여기에서 자꾸 탄탈이 또 토마스란 소년에게 자꾸 말을 걸어요. 너 콩고의 광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이 남자애가 어깨를 으쓱 합니다. 모른다는 얘기죠. 중국의 스마트폰 공장은? 딱 물어보니까 이제 막 짜증을 내요. 아이들이 광산에서 채굴을 하고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하는 사실 넌 알고 있니? 라고 금속이 토마스한테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토마스가 어깨 으쓱하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이제 화를 버럭하고 냅니다. 야, 어디서 내가 태어날지 내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 내가 백인에서 태어나서 부유한 나라에서 산다고 해서 내가 죄책감 느껴야 돼? 나한테 책임 없어. 나한테 자꾸 이러는 거야? 하면서 이제 화를 냅니다. 물어보기만 했는데도 화를 내는 거예요. 이 그림책 사실 아직 독자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림책이 아닙니다. 처음 이 그림책 접하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직후에 바로 이 콩고 아동노동에 대해서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영어로 콩고 child labor 쳐가지고 많은 통계와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이 콩고 어린이들이 일하고 있는 동영상까지도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손쉽게 찾아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영상이야말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정도의 나이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유치원도 아니고 어린이집에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어린 영유아들이 이런 이 광산 현장에서 무거운 짐들을 머리에 입고 이 어른들이 거칠게 떠밀면 떠미는 대로 이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노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책은요, 전혀 과장된 그림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미화된 그림책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훨씬 더 잔혹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장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토마스가 내가 왜 죄책감 느껴야 돼? 하면서 이제 금속 탄탄하게 화도 내고 좀 짜증도 내고, 그렇지만 그 잘 만들어진 스마트폰을 그래도 알뜰하게 오랫동안 사용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또 그렇지 못합니다. 식당에 가서 이 면을 식혀서 먹다가 그 그릇에 또 이 스마트폰이 빠지게 됩니다. 탄탈은 자신의 삶도 여기에서 끝나는 거 싶어서 초조해 하는데요. 이 토마스란 소년이 막 이제 안심을 시켜요. 야, 너 걱정하지 마. 너 재활용 될 거니까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일단 이 스마트폰은 쓰지 못하게 됐고요. 재활용한다면 그게 다 해결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장면들은 5개 정도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재활용하는 폐기장으로 또 이 탄탈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너 걱정하지 마. 재활용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요? 재활용도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드는 과정입니다. 제가 아까 좀 더 통계를 찾아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래도 좀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은 아동 노동은 물론이고 청소년 노동까지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지만요. 그게 불법이 아닌 나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1억 5천이 넘는 아동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7,300만 명 정도는 아주 위험한 현장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현장에서 이 어린이들의 손이 필요한가 봤더니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그 면직물, 면화, 그 다음에 뭐 카페트라든지 가죽, 아니면 또 축구공 만드는 공장에서도 많이 아이들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카카오, 커피, 차, 그 찻잎 뜯는 거 있죠. 그것도 있고, 심지어 담배 공장에서도 일합니다. 담배 공장에서 그냥 손만 빌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화학 물질들이 아이들의 연약한 몸으로 그대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솜 같은 거, 면직물 같은 게 뭐 위험한 일인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과 농약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하기 민망하고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지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매매 같은 곳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